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입니다.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6이 올라갔네요.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만 보자면 총선 이후에 정말 바닥에 있던 한국갤럽 조사의 상에서는 예. 최저점, 그러니까 바닥에 있던 그 수치가 그래프상으로는 좀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왔어요. 예. 어떻게 오차범위 될까요? 이내의 변동이라서 이게 이제 뚜렷한 상승이다라고 이제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횡보이기는 하지만 5%포인트면 뭐 적지 않은 변동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두 주 동안이죠. 5월 5주, 2주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의 영향을 받았는지 5%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부정률도 70으로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66으로 4%포인트 하락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뚜렷한 어떤 그 상승세를 탄 거냐라고 볼 때는 한 주 정도 더 봐야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26에서 꺾여가지고 다시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뚜렷한 상승세라기보다는 역시 이제 횡보한다고 봐야 되고 한 2%포인트라도 높아진다면 그거는 이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높아지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세를 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한번 그 요인 한번 보면서 평가를 보면서 좀 볼까요? 긍정평가 이유입니다. 긍정평가 이유에서 이제 뚜렷하게 높아진 거는 외교에 대한 언급인데요. 이게 10%포인트 많아져서 23이 됐습니다. 아, 23. 예. 자, 외교 역시 지금 중앙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지층에서는 일을 하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의대 정원 확대는 4%포인트 빠져서 이제 10%로서 이슈가 이렇게 되면은 계속 있는 이슈인데도 네. 잠복기로 접어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뭐 의료 대란이 일어난다든지 뭐 큰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네. 다시 이제 이렇게 좀 크게 등장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외교는 갑자기 이제 커졌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교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의 동무대 특정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뚜렷하게 나타나는 외교적인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중앙아시아 이제 스탄 국가들 순방의 성과로 언론에 나오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네. 그 부분은 이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거죠. 긍정평가 이유로서 뚜렷하게 없다가도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긍정평가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간, 소신, 뭐 이 소신이 있다. 주간이 뚜렷하다. 이런 걸로서 이제 4%포인트 더 많아져서 이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최근 나왔던 내용들 중에 그 뭡니까? 영일만? 유전? 네, 유전. 예. 그 산유국의 꿈은 아직은 이제 긍정 포인트로 반영이 되고 긍정 있지 포인트는 없네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 중에 산유국이 될 것 같아서 긍정 평가한다라는 거는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좀 궁금했던 부분. 예. 지난주에 갤럽 조사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갤럽 조사 결과 어떻게 좀 판단될 것인가 했는데 한 주 또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긍정 평가조차도 없을 정도니까 예. 긍정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정 평가 이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네. 자 이게 보시면은요. 부정 평가에서는 역시 이제 경제 민생 물가가 가장 그 높은 비율인 13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부정 평가한다 4%.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 야권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네. 더군다나 이 밑에 보시면 동해 유전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등장을 따로, 했군요.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부정평가 이유에서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로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동해 유전과 관련해서는 긍정평가 이유에는 꼽히고 있지 못한데 네.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해 유전 신뢰할 수 없다가 예. 2%. 그리고 이제 외교가 긍정에도 있었지만 부정에도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부권 행사도 여전히 순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김건희 여사 문제,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경제, 민생, 물가 뭐 너무나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26까지 이제 긍정률 26으로 좀 가긴 했지만 어쨌든 20%대 예, 예. 뭐 MBS 조사 어제 나온 것도 2주 동안 뭐 2주 만에 나오니까 조사가 예, 예. 그것도 이제 29 뭐 29로 똑같단 말이죠. 한 거였죠. 29였고. 그 결과가 이건데요. 네. 전국 지표조사 124호 6월 3주입니다. 이게 갤럽은 이제 2주라고 했는데 여기 MBS에서는 이제 3주라고 표현. 요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엠브렘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월화수 조사 그러니까 6월 10날부터 11, 12까지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요 차트가 되겠습니다. 총선 직후에 네. 38에서 27로 11%포인트 폭락인데 이게 그러니까 27이면 상당히 좀 높은 수치가 아니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요 조사의 특성상 27은 최하 수치입니다. 네. 그 최하 수치를 긍정률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2주 전과 대비해서 29대 29로 횡보하고 있는 요 상황을 MBS 조사, 전국지표 조사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이제 부정평가는 62, 63인데 이렇게 따지면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10명 중에 6명은 넘는 네. 그런 국민분들께서 지금 부정평가하고 계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요거와 함께 MBS 조사에서는 이제 신뢰도, 국정운영 신뢰도도 묻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사실은 국정운영 긍정평가냐 부정평가냐는 긍부정이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한번 신뢰를 하면 당장은 좀 못하더라도 신뢰를 계속 보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3월과 4월을 보시면 9%포인트 하락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다시 그래서 신뢰하는 부분도 지금은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신뢰도가 국정평가 긍정률보다는 비교적 높은 상황을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도 하락 후에 상승 반전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예, 우상향하는구나. 됐다. 그런데 카드가 이제 먹히는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에서 많이 올랐느냐라고 봤더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12%포인트 국정 긍정률이 뛰었습니다. 이게 오차 범위를 벗어난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상승을 뚜렷하게 보였던 곳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중도에서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4%포인트. 근데 오차 범위 이내죠. 한 자릿수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뚜렷하게 이와 같이 12%포인트 올랐다. 이 얘기는 굉장히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보수에서 7%포인트 올랐지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12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관여돼서 국민의힘, 즉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한다라고 뚜렷하게 밝히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국정 긍정률이 올랐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탈하는 걸 막은 의미가 있죠. 네. 예, 굉장히 강한 보수를 띄고 계신 그런 분들을 막았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씩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이제 결집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고. 그렇죠. 자, 소니월드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갤럽 이번 발표가 보수 303명, 진보 253명, 중도 316명, 보수 가표집 마사지한 거 아닌가? 보수가 진보보다 50명이나 더 잡혔음. 이거 좀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네. 있더라고요. 보수가 이제 303에서 웨이팅 줬을 때 301, 중도가 316에서 웨이팅 줬을 때 326, 진보가 253에서 웨이팅 줘서 249입니다. 예, 요렇게 됐을 때 과표집이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민 다수를 보면은 중도가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은 보수가 많고, 그 다음은 진보가 많은 걸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조사 전체의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보수가 조금 많아지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처음 취임했을 때 그 네. 이후에 몇 년 동안은 한 2년, 1년, 2년은 진보가 좀 많았습니다. 진보 성향이라 하시는 분들이 요거는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서 정부가 어떤 성향의 정당에서 되느냐에 따라서
컨벤션 효과 비슷하게 네.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가 많은 게 진보보다 많은 거는 이상하지 않고요. 중도가 가장 많은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딱 맞춰서 300, 300, 300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샘플을 맞춰가지고 300. 그러면 현행 법령 위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왜요? 현행 그 선거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봤을 때 네. 중도 보수 진보라는 것은 통계가 없습니다. 이런 건 통계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을 양성으로 나눠서 예. 호적상 남자냐 여자냐를 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성으로서 양성을 따지는 건 통계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죠? 연령대도 통계가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도 통계가 있죠. 그거를 네. 국가에서는 이제 몇 가지 통계로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한 통계죠. 그런데 그 항목에서 이념 성향이라는 거는 그런 통계로 존재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 그래서 모 수치가 없습니다. 모 수치가 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의하면 매달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매달.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별로 연령대별로 거주지별로 어떻게 있더라라는 모 수치에 의해서 웨이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모 수치에 따라서 할당을 하고 조사를 해서요. 100% 그에 맞춰서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웨이팅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추고 그 웨이팅 배율까지도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300, 300, 300으로 웨이팅 준다. 네. 그러면 이제 현행 법령 위반이 되는 게 지금 잘 보시면 중도는 약간 적게 잡혔다 웨이팅을 주니까 326명으로 많아졌죠. 예. 진보는 조금 더 잡힌 거예요. 더 잡혔다가 웨이팅 주니까 좀 줄었죠. 예, 보수는 뭐 별 차이 없고요. 이렇게 되는 이 웨이팅은 중도 보수 진보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웨이팅을 준 게 아니고 네. 지역성 연령에 따라서 웨이팅을 주니까 보수 중도 진보가 잡힌 것에 따라서 요렇게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가 303명 이게 뭐 1000명한테 전화했으면 1000명한테 전화해서 1000명을 이제 하는 거 지역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역별로 조사했을 때 전화 받으신 분이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보수를 기계적으로 보수를 딱 맞춰서 보수 300명 찾네 그만 뭐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아. 그런 어떤 수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네. 국민들은 보수가 얼마이고 진보가 얼마이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한 10여 년,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분들 중에는 중도가 가장 많구나. 그리고 나서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네. 나 보수다, 나 진보다 이런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크기가. 근데 지금은 이제 보수적인 정부기 때문에 보수 응답이 더 예, 예. 많이 그러니까 전화 받으신 분은 나 보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예. 경우가 많다. 제가 봤을 때 요거 있지 않습니까? 보수 네. 중도 진보의 요 분포 가중을 줬을 때 중도가 326, 그러니까 32.6%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살짝 적어요. 중도가 더 많습니다. 35에서 45 사이니까 거의 40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조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조사자 입장에서는 요거를 문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간 만질 수는 있어요. 예, 중도를 더 많게 적게 할 수 있어요. 팁을 드린다면 이게 보수냐, 뭐 매우 보수냐, 중도 보수냐, 중도냐, 중도 진보냐, 뭐 매우 진보냐, 뭐 이런 식으로 5점으로 하거나 3점으로 했을 때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하. 달라져요, 결과가. 예.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갤럽의 이 결과는 아주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보수를 더 잡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사했는데 진보가 더 많이 잡히면 그거 이상해요. 예, 지금 정권 하에서는 이 정부 하에서는 네. 진보가 더 잡히는 일은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 과표집이라고 하는데 과표집이라고 하는 거는 더 잡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근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의 기준으로 더 잡혔다. 진보 과표집이다라고 했을 때 진보의 근거는 몇 %인데 그게 과표집됐다. 그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 그래서 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정리를 해보고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은 뭐 올랐습니다. 뭐 수치상으로 올랐습니다. 오차범위 있지만 올랐고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부정평가에 나왔던 동해석유 예, 한육의 꿈 여기에 대해서 따로 또 갤럽에 조사를 했던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왔습니까? 참 제가 그 긍정평가 이유에서 이와 같이 동해 석유, 네. 동해 유전, 신뢰 이 문제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러면 동해 유전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발표까지 했는데 네. 그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신뢰감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설문 문항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최근 우리나라 동해 상당량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정보 발표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정확하게 물었어요. 네.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정확하게 물었는데요.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8에 불과했습니다. 아. 신뢰하지 않는다가 60에 달해서 우리 국민 10분 중 6분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이 수치를 보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신뢰하지 않는다고 60까지 나올 정도면 이 사안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예. 기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큰 기대가 네, 없다고 봐야죠. 큰 기대가 없는 예.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안 된다. 신뢰가지 않는다. 참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네. 메시지는 이게 최종 상태를 반영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어떤 그 담당 전문 관계 부처에서 연구를 네. 하고 민간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서 진짜 이제 뚫기만 하면 석유가 나온다라든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어떤 그 큰 회사들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동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가 더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대구 경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구 경북에서는 신뢰한다가 40, 신뢰하지 않는다가 44로 이게 굉장히 오차범위 이내에 팽팽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네. 이렇게도 이거는 이게 억측일 수도 있고 이런 분석은 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령 그러면 이게 위치도 동해고 그게 이제 포항 앞바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 보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세게 나온 거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그 TK 이쪽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쪽에 있어서의 뭐라 그럴까 경제를 좀 이렇게 좀 활성화하겠다 그런 어떤 그런 연상 효과를 노린 건가?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번에 나온 대통령 긍정률이 지금 보시면 대구 경북에서 40%가 다시 넘었습니다. 지금 이게 40% 선이라는 게요. 네. 여기 40% 선을 넘었죠. 네. 그 전에 이게 안 됐거든요. 그래요. 네, 많이 안 됐습니다. 낮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고관여 보수 성향이신 분들 지지자들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나라는 생각을 일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58 나왔죠. 직업적으로 보면 전업주부라고 하신 분들 중에 38이 이거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좀 높죠. 다른 거에 비하면. 이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요 신뢰 가능 이 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런 발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였나? 아니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타겟팅했나라고 한다면 네. 보수의 응집력을 높이고 이탈을 방어하기 위한 보수에서 추가 이탈하면 20% 선이 무너질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그걸 어떤 막기 내용이었을 수도 위한. 있겠다라는 거고요. 토마토 결과 한번 더 예, 보시겠습니다. 토마토 결과.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가상 번호를 활용을 했는데 네. 이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 무선 ARS 100%. 이 무선 전화는 RDD가 아니고요. 3대 통신 회사로부터 받은 조사입니다. 네. ARS 조사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로서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고관여 지지자 양쪽,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힘을 다 같이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ARS 조사에서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기대감을 물었을 때 비슷합니다. 고관여이신 분들에게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관여이신 분들을 더 추출하는 네. 전화 면접에서도 비슷합니다. 기대감이 높다 26, 기대감이 낮다 60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이 사안에 있어서는 글쎄요, 이제 보수 결집용으로 어떻게 보통 소비가 된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예. 국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다.